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은수 스타입니다. 톡스타를 통해서 스타님들의 엄선된 종목, 투자 전략, 그리고 실시간 상담까지 오늘도 톡스타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연속으로 이 8거래일 순매수가 이어졌는데 이 뚜렷한 특징 없이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5G 관련주들이 조금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한진칼 우선주가 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이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배당을 확대한다면 이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한진칼 우선주에 좀 매수세가 쏠린 현상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게 앞으로 지속될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이 현재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순매도 중인데요. 상당히 이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주가 상승 방향성이 훼손시킬 요인은 딱히 없다라고 보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더욱 좋은 종목 선택과 정확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 시장의 투자 전략과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실시간 상담까지 톡스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톡스타는 총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나 문자 그리고 톡스타 단체 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화는 0232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입력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별톡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톡스타 별톡방을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이 스타님들과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이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스타님들을 만나 뵙기 전에요. 시세 먼저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수요일의 톡스타 스타 투자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 3분의 스타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톡스타의 스타님들을 한 분씩 찾아뵙고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님부터 모시겠습니다. 길자드 스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시 시청자분들께 이 좋은 아이디어 제시해 주실 텐데요. 인사 한 말씀 짧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모처럼 또 봄비가 촉촉히 좀 내렸습니다. 그래도 산불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촉촉하게 좀 세상을 좀 적시면서 공기도 좀 맑아진 것 같고, 오늘도 또 심찬, 또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지금 스타님 한진칼 우선주가 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장비 관련주도 좀 유니셈, RF세미, 어버반도체 등이 좀 상승 보이고 있고요. 기타 현재 좀 다른 종목들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먼저 그 시장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차트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화면 잠깐 좀 보시죠. 네, 코스피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요.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상 큰 흐름을 간만에 한번 좀 보려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는 중요한 건 바로 이 라인선입니다. 이제 이 그 지지에 대한 부분과 저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파동 하락 포지션이 나와준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와주었을 때, 일단 그 바로 위에 있는 어떤 저항대, 이 저항대를 고르는 기준이죠. 한번 하락수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을 때요. 이런 하락 포지션 레벨이 이제 나와주었을 때, 다시 이제 그 하락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바로 그 전 하락 단계에 있는 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박스권들을 좀 형성이 좀 돼가고 있는 거죠. 이런 눌림목줄 박스권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월봉상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월 달도 3분의 1이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의 1이 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거래량 대비는 42% 정도, 33%가 좀 넘었죠. 실질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 넘어가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넘어가주면서 상승 포지션이 뚫어야지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코스피 체크 한번 해봤고요. 코스닥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예, 코스닥도 한번 잠깐 좀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 그 지지의 저항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잡혀져 있는 그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그런 포지션 레벨이 잡혀져 있고요. 어느 정도 일단 이런 하락 포동에 있어서 이 조정 포지션이 나와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최근에 찍었던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점 부분이 상당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남아있어요. 큰 흐름상 지수는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남아있는데 그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지지가 땅바닥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을 뚫고 가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 포지션이 이제 나와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조정은 물론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기간 조정, 지금 3개월째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제 상승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한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또 그 한진칼이나 이런 부분들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나와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먼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간단히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언급했던 모습인데 한진칼 우선주가 오늘도 지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사실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와주면은 사실 좀 좋고 땡큐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도 어저께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조정 포지션이 나와주었고요. 5일선 근처 부분까지 와주면서 좀 더 내려주기를 좀 바랬어요. 좀 더 내려와줬었으면은 아마 어떤 매수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잡힐 좀 안전한 구간이죠. 그나마 안전한 어떤 기준점에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우선주인 한진칼 우선주만 지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 수급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이제 카운팅의 마지막 단계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한진칼도 일단 거래량이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조선내화는 다시 음봉 포지션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밑꼬리가 좀 길어졌었는데 이 길어진 밑꼬리가 다시 좀 짧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정도에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조정 포지션이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조선내화라든가 한진, 그렇죠? 한진이나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끝났다라고 큰 흐름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정 기간을 어떻게 걸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의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한진칼 우선주가 이제 무너져야겠죠. 이제 어느 정도 조정 포지션 본격적으로 나와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도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상승이 나와주고 급등이 나와줬을 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는 이 조정은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어떤 그 이별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픔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이 나와준 다음에 이런 어떤 조정, 아픔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분명히 한번 걸쳐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한진칼이 관련된 이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이슈적으로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분이죠. 주식 매입에 대한 부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행히 일단은 그 다른 한진칼이나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정 모멘텀에 좀 좁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 포진이 나와주는데 대장주는 전파기 기구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뭐 그 말씀드린 유엔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5G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일단 상승 포지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시장에 좀 유엔젤이 돌았었는데 어저께 큰 시세를 못 냈고 오늘 좀 약간 2차적으로 좀 나온 모습이고요. 다른 5G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로 5G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일단은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단 좀 일단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에 좀 더 이슈가 좀 되었었던 부분들, 일단 LB세미컴 상승 포지션이 좀 나와줬는데, 역시, 방탄소년단이죠. 이 방탄소년단 관련돼서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 아침에 좀 동이 쑥 일어났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방탄소년단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전 세계 음반 시장을 흔들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런 기대치입니다. 화려한 기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뭐 여러 가지 지금 벌써 기록을 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대장주로는 일단 LB세미콘이 일단 현재 대장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DPC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포지션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약간 상승 포지션이 나오다 약간 조정 포지션이 나와주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급등이 나와 있는 종목군, 그러니까 매집이 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이 차트가 매집이 돼 있는 차트에 있을 때 이슈가 현재 중심에 된 이슈에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테마에 속해 있어야 되며 거기에 대장주격인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첨가해야 될 것은 조정입니다. 음봉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조정을 사랑하고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다면 이런 보통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많아지고 상승이 나올 때 추격 매수 포지션 레벨로 약간의 추격 매수 포지션 레벨로 해서 더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단타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유행이었고 오래전부터 많이 써오는 기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리고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보수적인 단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느 정도 보수 관점에서 지금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1호 포지션 레벨들 이걸 조금 크게 해석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매집이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그렇죠?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런 상승에 대한 포지션 레벨이 나왔던 자 여기 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은 상승이 나올 때마다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었어요. 자 밑에 거래량을 시가 기준으로 맞추자. 요거 밑에 거래량을 시가 기준으로 맞추면 캔들이 양봉일 때 빨간색일 때 밑에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것만 보면 돼요. 거래량만 보면 이게 매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 종목이 매집이 됐냐 안 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거래량이죠. 양봉 때 대량 거래량, 음봉 때 소량 거래량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폭이 나와준 종목이 조정 포지션이 나와준다면은 매수에 대한 맥점이 되는데 이 조정이 큰 투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벌써 이런 조정 21선까지 이탈된 조정이 오늘 좀 나와주는데 나와주었다면 이거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벌써 올라갔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벌써 여기가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그렇죠? 이런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끝났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대량 거래량이 나와줬어야 돼요. 밑에.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약간 잔투매 정도는 나와주었어요. 잔투매 정도는 나와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포지션 레벨은 일단 지지 포지션 레벨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DPC가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DPC가 좀 중요한 부분은 또 대지열병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체시스라든가 그렇죠? 체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급등이 좀 나왔던 모습이죠. 지금도 상한가 레벨 큰 상한가를 갔다가 좀 약간 조정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대성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지금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돼지열병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것은 실질적으로 체지스는 돼지열병하고는 그렇게 썩 백신 관련주이긴 하지만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조금 약간 웃긴다 그럴까요? 좀 재밌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심리에 대한 부분이 일단 이렇게 좀 틀어박힌 거죠. A는 B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돼지열병에 대한 뭐 이런 백신에 관련된 건 체지스, 뭐 그런 식으로 급등지 패턴에 나와 있는 종목군이 후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체지스는 거기에 관련이 없어요. 없습니다. 도리어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 이제 DPC를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DPC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죠?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DPC가 캐피탈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투자하는 회사가 메디안 디노스틱이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 추출 후에 90분 내에, 그리고 ASF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포지션 레벨인데, 그래서 이 DPC를 보면 사실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바로 방탄소년단 관련된 그런 포지션 레벨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런 돼지열병에 관련된 이런 포지션 레벨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또한 차트적으로 본다면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밑에 거래가 없이 지금 이틀 동안 조정 포지션이 나와주었고요. 윗꼬리도 좀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포지션 레벨이 일단 어느 정도 지지 포지션 레벨이 나와준 모습이고, 아침에 일찍 저점 포지션 레벨이 잡히는지 여부가 일단 좀 체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방탄소년단의 일단 컴백 소식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DPC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소셜 50이 통산 121주째, 엄청납니다. 1위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벌써 예약된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에 지금 잡혀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나중에 정리할 때 한번 해보고 보시겠고. 자, 오늘 이제 대북주 관련돼서도 일단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쵸?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발표로는 이번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도 5월달, 6월달에도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가 일단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죠. 내일 일단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문 대통령이 일단 워싱턴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부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접견한다.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일 날 새벽 1시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종 비핵화 단계와 로드맵에 대한 그런 한미 정상 간에 일단 그런 의견들이 좀 오고 갈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사실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뭔가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상당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 정상 간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뭔가 조금 좀 체크를 뭔가 결과치가 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좀 잠깐 조심스럽게 한번 좀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남북 관련된 종목군들은 말에 따라서 사실은 변동이 급등하기 정해져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상. 왜냐면 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막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것들을 너무 섣불리 접근하시는 것보단 확인 후에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추세를 따라서 한번 매포지션 갖는 것이 좀 안전한 부분이고요. 차라리 바닥에서 좀 있는 어떤 부분을 사셨다면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유자 영역에 일단 좀 놓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대북 관련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조정이 좀 나와서 바닥 어느 정도 1차 지지선대에서 많이 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 관광과 개성공단 쪽이 일단 좀 우선적인 그런 포지션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식량 그런 보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뭐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일단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의 일단 현재 대표 주자는 역시 한진칼 우선주 일단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이고요. 대한항공 우선주도 지금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승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한진칼은 어저께 운봉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상승 포지션이 나와주었는데 이 상승은 일단 지금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안 잡혔어요. 수급이 안 잡힌 거는 일단 윗꼬리가 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선내화가 좀 느리긴 한데 일단은 매매하기 조금 편한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수량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있어서는 약간 수량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런 매매하기는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런 조정들에 있어서 어떤 지지에 대한 포지션 레벨이 나와준다면 이 DPC 같은 경우는 땅바닥 레벨에 있는 포지션 레벨이 나와준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크 좀 되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부분이 지지가 좀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포지션 레벨이 나올 수 있고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저점에 대한 포지션,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관심에 대한 포지션 레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량 매집에 대한 이런 양봉 때 대량 거래량이 나왔던 종목이 거래가 없이 조정 포지션이 나와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대강 이제 빨간색이 되게 높죠. 이렇게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좀 운봉 포지션 레벨이 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캔들 자체가 긴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밑꼬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밑꼬리가 나오거나 아니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거나 바로 이런 포지션 레벨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은 매매하는 데서 좀 안전한 그런 포지션 레벨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봉을 연구해야 되고 가짜 운봉을 여러분 체크하셔라. 그래서 가짜 운봉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확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심이 되는 주도주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뵐 거고요. 지금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카톡방을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실시간 주식시장에 미반영된 주식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보들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고 매 시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길자드스타님께서 이 5G 관련주에서는 우선 일단락된 이런 모습, 그리고 이 한진 관련주에 대해서는 수급이 조금 약해진 모습이고 이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시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연일 BTS 컴백으로 관련주 또한 주목을 하라,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제 단타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특히나 11일에 예정돼 있는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대북주에 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길자드스타님의 무료 톡방에 가시면요, 실시간으로 이 대응 전략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주에 길자드스타님 뵙도록 하고요. 길자드스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얘기를 넘어서요,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해외 선물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아 스타님 모셨는데요. 임주아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키워드 보기에 앞서서요, 이번 주 어떠한 투자 상품과 대응 전략 가지고 나오셨는지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 110억 불 관세 부과 위협이 어제 새벽에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과 또 4월 1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관련해서 S&P 나스닥 대응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상승한 그 강세가 좀 빠지지 않고 계속 견인되는 이유가 리비아 반군 수도 공격이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거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주아 스타님께서 가지고 나온 투자 아이디어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트럼프 유럽 상품에 대한 110억 불 관세 부과 위협, 그리고 11일 3월 FOMC 의사로 공개 후에 미국 증시의 대응책, 그리고 리비아 반군의 수도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견인된다라는 키워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지금 리비아 관련해서요, 국제유가 관련해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수급 요건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헤드라인은 어젯밤 그 자정에 마켓워치 헤드라인에 트럼프가 유럽 상품에 대한 110억 불 관세 부과 위협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라는 것이 이제 마켓워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 유럽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파헤쳐 보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트럼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EU에서 그 에어버스라는 다국적 항공 우주 방위 사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보잉사가 매출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를 빌미로 미국이 EU에게 항공기 부품, 또 와인, 치즈, 올리브 등 광범위한 EU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이 바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EU의 에어버스라는 기업이 유럽에서 생겨난 다국적 항공 우주 및 방위 사업체인데요. 전 세계 13만 3천 명을 고용한 굉장히 큰 대형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유럽과 중국, 미국에 조립 공장이 존재가 하는데요. 그 부품은 에어버스 본사에서 제조를 해서 각각 지사에서 완제품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때 오바마 정권 때 미국 엘바베마주 모바일이라는 지역에서 미주 시장에 공급할 A320 조립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13조 원의 관세가 제품별로 이렇게 부과가 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 완제품을 조립을 했을 때 부품 수입했을 때 또 관세가 붙고 조립이 끝나서 항공기를 미국 내 회사에 팔아도 관세가 붙는 구조로 되게 됐습니다. 혹은 미국에서 조립을 하고 미주 관련 남미 지역이나 판매를 하게 돼도 관세가 붙은 비싼 가격에 비행기를 사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비싸지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보잉사 비행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에어버스가 지금 구조를 제가 파헤쳐 봤더니 민간 상용기가 한 69%, 그 다음에 군사와 우주 부분이 20%, 헬리콥터 생산이 한 10%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100인승 이상 상용기 시장 중에서도 중장거리 광동체와 단거리형 협동체 시장에서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이 정말 피 터지게 가격 경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피 터지는 경쟁하고 있는 에어버스에 EU가 지원금을 모아서 주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트럼프가 지적을 한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해서 지분을 조금 파봤더니 그 에어버스가 모회사인데 그 EADA라고 원래 이름을 썼다가 자회사인 에어버스를 따와서 다시 그 모회사 이름을 에어버스라고 바꿨는데요. 2013년도 지분을 좀 살펴보면은 프랑스 정부가 15%, 프랑스 방위사업체가 7%, 독일 다사라고 그 라임러라는 모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15%, 독일 민간은행이 7.5%. 그래서 합쳐보면은 독일이 22.5%, 프랑스 22.5%인데 이 에어버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회사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왜 트럼프가 했는지 알 것 같은 게 MBDA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사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분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또 자회사 중에 아스트리움이라는 회사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민간용 군용 우주기술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에어버스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전부 지금 피곤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잉사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에어버스보다 수주가 적었고 에어버스가 상대적으로 수주가 많았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으로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자국 기업이 매출이 많은 실적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에어버스가 EU가 지원금을 줘서 싸게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 이 상황을 조금 방해해줘야지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폭탄 돌리기급으로 네, 중미 협상이 끝나는 시점이 대략 한 29일에서부터 마지막 중 한 5월 3일 정도 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점에 EU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럽이죠. 유럽과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중국에서 폭탄 맞았던 게 유럽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고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언급된 내용이 어제자 외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4일 내에 중미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사실 S&P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서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틈에 없이 상승폭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미 협상은 좀 해결이 될 거라는 것들이 차트에 반영이 된 거지만 연이어서 유럽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헤드라인 3번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포지션을 일단은 지금 이렇게 폭탄 돌리기급의 무역 협상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헤드라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4월 12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한 새벽 3시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이후 연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생각보다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드에서 펀드 퓨처스에서 지금 나타난 12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54%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49%로 약하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미국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을 나타내고 10년물 금리는 2.5% 정도 지지선을 삼아서 반등이 좀 이어간다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 780억 달러의 미국채 입찰에 해외 수요가 많은 것으로 좀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상승폭이 약간 좀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는 11일 새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FOMC 의사로 공개가 되면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이제 좀 비둘기로 가게 된 위원들이 근거를 삼은 배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10일이죠. 오늘까지는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발표가 된 이후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사실상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매수세로 볼 수가 있는데요. S&P 200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그다음에 무역 이슈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금리 인하가 명확한 이유 나온다고 해서 매수세로 나오지 않고 되려 발표 이후로 의사록 공개 이후로는 좀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표 결과 보시고 나서 12일 낮이죠. 금요일 날 5시경 정도에 유럽장에서 지지 좀 확인하시고 매수 포지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미국장 개장 시간이나 미국장 종가 때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미국의 정치적 이슈들이 주로 주말에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조금 금융에 대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 세 번째, 리비아 반군 수도 공격으로 유가 상승 견인 부분입니다. 지금 유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에 제가 골드를 매수를 추천을 해드렸었고, 네네. 네, 3번입니다. 리비아 반군의 수도 공격이 미군 철수 소식이랑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기름이 공급 차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중되면서 한 2% 상승한 어제는 한 64불대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91만 bpd를 생산하는 리비아가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감이 단기적인 유가 급등을 유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은 좀 있지만 미국이 현재 이란에게 또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에다가도 제재를 엄청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리비아발 생산 차질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오펙이 더 이상 감산하겠다라는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외신에서 어제 계속 12시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사우디 장관이 유가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다고
사실상 추가 감사는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직접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미국 중서부 지역에 발생했던 홍수 때문에 가솔린에 배합하는 에탄올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미국 LA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급등한 모습도 좀 함께 했는데요. 지금 미국 내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거의 3불에 육박을 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흐름들이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그 셰일을 증산한다거나 뭐 하는 것들이 발표가 주말에 이어서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포지션을 또 같이 언급을 해드리면은 62불까지는 빠지지 않고요. 63불과 64불 조정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단 40틱 수익 나면 정리하고 다시 자리를 보는 데이 트레이딩 방식을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66불과 71불 사이는 되려 매수가 굉장히 편안하게 진입하실 수 있을 텐데 65불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 이슈들 있잖아요. 리비아 반구 수도 공격,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홍수, 이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면 한 번은 62불까지는 못 가지만 3불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5불에서 매수 추격을 안 하고 기다리셨다가 아예 66에서 매수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63불, 4불에서 매수 들어가서 40틱 정도 수익 내고 나오는 방향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오늘의 이제 추천해드릴 상품은 저번 주 시간에는 제가 골드 매수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298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지령을 드렸었는데 이게 방송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잔잔한 개인 물량들을 좀 틈에로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된 가격까지는 지금 매수세 가격이 돌아왔는데요.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좀 심화되는 상황이 같이 연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돼서 매수세가 나왔다는 외신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라는 군대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있거나 뭐 UDT나 정보사 부대가 있다고 치면 그 부대를 테러로 집단한 거랑 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엔화도 사실상 매수 쪽으로 약하게 반등이 올라왔었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추세가 조금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드 매수세를 좀 유인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비아의 생산 차질 때문에 유가 상승을 좀 같이 지지하면서 골드도 좀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추천드리는 상품은 일단은 골드라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이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일봉으로 좀 크게 흐름을 읽어드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감이 시장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뭐 단순히 지표가 한 달을 유지하면 인플레가 올 것이고 한 달을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안 올 것이다라고 애매한 계속 지표와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골드가 지금 자리로부터 1700선까지 한 14%가 4년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크게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연간 한 3%씩 상승을 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있던 자리가 7년간 거의 같은 구간 내에서 큰 상승이 없었고 때때로 적정 하락은 좀 존재해 왔으나 올해는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 우려가 되게 가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때 되면 고점에서 투매나 스캘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윙하시긴 좀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인 1301.300 자리에서 조정 한번 줄 때 다시 한번 매수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트럼프 유럽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중미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 지점쯤
유럽과 미국이 좀 싸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2일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목요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 나스닥 매수 쪽으로 S&P는 횡보 쪽으로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비아 반군 수도 공격으로 유가 상승 경인을 했는데 리비아뿐 아니라 이란 문제도 같이 겸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가는 상승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는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이 길게 장기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저점 지금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주아 스타님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향해서 새로운 무역 분쟁을 예고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3월 FOMC 이후에 좀 나스닥은 매수, S&P는 횡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는 좀 상승, 그리고 63달러의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드 역시 매수 전략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임주아 스타님의 오늘 말씀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스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스타죠. 설아 스타님 화상 연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아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톡스타에서 이 새로 개편된 톡스타에 처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키워드 듣기 전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후 톡스타에서는 상담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기술적 분석이 주가 됐었는데요. 오전 톡스타는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이제 시장 방향을 잡는 데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이제 시장 방향을 잡는 게 우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서도 좋은 정보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이 투자 전략, 좋은 종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EU 행보에 따른 글로벌 정세 변화, 그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미국 실적 시즌이 돌입했다. 그리고 5일의 가파른 상승세, 여기에서 매물출의 포인트는 이라고 키워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이 상장사 올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나스닥 같은 이 기술주 실적은 이 국내 반도체에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좀 하락할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사실상 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유로존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이 중국 리커창 총리가 브뤼셀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EU 고위 관료들과 회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측은 1대1로 무역, 5G 통신 장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대립적인 구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EU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는데요. 특히 미국이 동맹 국가에게 중국의 5G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이 커지면서 유로존 국가들의 입장은 제각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난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에서도 이탈리아의 콘테 총리가 유일하게 1대1로를 지지하는 MOU를 서명하면서 유럽의 대중정책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EU의 투스크 의장이 내세운 대중 공식 입장은 균등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이제 공평한 경쟁과 투자 환경을 원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중국 정부가 주는 이 지원금 금지는 WTO 개혁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이라고 강조하였고요. 게다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게 공평한 경쟁 환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스크 EU 의장은 EU의 단합을 강조했지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태예요.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고 유로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다 이탈리아가 단독으로 친중국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중국의 자동차 유통협회는 이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유럽 자동차 업종의 대중국 수출 증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다음날 긴급 EU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의 세 번째 의회 표결에서 부결이 결정이 되고 브렉시트 수석 협상가 미셸 바르니에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고 표명하면서 투스크 의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노동당이 발의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지난주 수요일에 통과가 되면서 메이 총리는 의무적으로 EU에게 4월 12일 브렉시트 날을 연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발의한 쿠퍼에 대한은 디폴트 옵션인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기 기간이나 특히 EU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이 있기 때문에 EU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만들 수 있을지가 시장 관심사로 보여집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타결되지 못하면 6월 30일까지 이를 연기해달라 EU에 공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5월 중후반 있을 EU의 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국이 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브렉시트는 최소 2년 연기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국 정부의 요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긴급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드 브렉시트보단 소프트 브렉시트에 베팅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응은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결국 10일 이후 EU의 비상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브렉시트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이 브렉시트 이슈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높이는 데 기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슈,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부담은 다소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FWD PER이 5년 평균이 16.4배를 넘어선 16.7배를 기록하는 등 이 밸류에이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거나 향후 전망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 조사 업체인 팩트셋은 1분기 S&P 500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12월 말에 비해 7.7% 하향 조정된 결과이고요. 자, 이 감소를 주도한 업종으로는 에너지와 소재가 있었고 특히 IT도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고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가 하락세를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으로 보이는 상태고요. 자, 팩트셋은 2분기 S&P 500 영업이익이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여전히 개선 기대감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T는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실적 둔화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가이던스 상향 조정 여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슈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중국과 EU의 회담에 대한 이 프리뷰, 그래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사실상 5G와 무역 협상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상장사 1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이런 현 시장 속에서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이미 이제 바닥론이 제기가 되면서 반등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과 EU의 정상회담이 종료가 되고 내일 긴급회의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강한 추세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내일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다가 목요일 이후 아니면 이제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말을 지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유로 좀 강한 상승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 계속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추세 대응보다는 일단 추세 포인트가 잡히면은 너무 장기로 끌고 가지 마시고 단타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타 전략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설아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실전대회 우승자죠. 선제스타님과 주식 부자에게 듣는 성공 비결 4월 13일부터 토요일부터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역시 좋은 대응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